열전달, 1의 3절, 열전도율, 단열재, 열확산율에 대해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전도율이라 하면 이미 뉴턴의 1의 2절 후리에의 열전도 법칙에서 나왔죠. Q.= 비례상수를 열전도율이라고 하고, 또는 열유속으로 나타내면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가 있겠고, 연력학에서 아주 처음 나오는 가장 중요한 식이죠. 이 단위는 물론 Watt per mK 또는 Watt per m 도시, 이런 도시로 나타낸 이유는 dt, 델타 T입니다. 온도 차는 절대 온도와 1K가 1도시입니다. 온도 차일 때 표 1에 여러가지 물질에 대한 열 전도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당연히 열 전도율이 크다는 얘기는 식에서 보면은 크면 같은 온도 기울기에서 훨씬 열 전달률이 높겠죠. 보면은 은 같은 경우에 429, 구리, 금, 알루미늄 요게 열을 잘 전달하고 전기도 잘 전달하겠죠. 그 다음 철, 유리, 물, 공기, 우레탄 뭐 이런 식으로 아주 작은 값들을, 공기도 아주 작은 값입니다. 상온에서 은의 열 전달을 다시 살펴보면 429 와트 per mk인데 이것은 말 그대로 우리 Q.= -KA dt dx 여기서 보면 되겠죠. 단위 면적 1m 제곱에 단위 두께 1m인 평판에서 온도차 1도씨일 때 1K일 때 Q-429W의 전도율 전달을 일어난다는 것을 나타내겠습니다. 즉 얼마나 빨리 열이 전달되는가를 나타내는 수치죠. 표에서 보면은 은이 제일 대표적인 물질 중에서는 열 전도율이 가장 큰데 이보다 더 큰 게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490. 우리탄 같은 경우를 보면은 0.016 아주 큰 차이가 나죠. 16,500배. 무지 잘 많은 차이가 난다. 그 차이는 아주 큽니다. 앞에 1의 1제도 설명했지만 고체, 주로 대부분 고체, 전도 같은 경우는 고체에서 많이 일어나죠. 고체 같은 경우는 분자들이 이렇게 격자 모양을, 이게 분자라면 분자 이렇게 잘 안 움직이죠. 고정되어 있죠. 이렇게 격자 모양으로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온도가 높은 쪽에서 진동 막 분자들이 움직입니다. 그럼 진동이 전달돼서 저온적으로 진동 에너지 형태로 전달되겠죠. 그 다음 또 하나는 자유전자, 이 분자 말고 전자는 이렇게 많이 있겠죠. 전자는 막 자유롭게 움직입니다. 왔다 갔다 갔다. 이것이 고온에서는 활발하게 저온 쪽으로 움직입니다. 그러면은 움직이면서 에너지 전달이 되겠죠. 온도가 높은 전자가 낮은 쪽으로 가는 것 자체에도 전달하지만 또 가면서 충돌하면서 전달되고 이런 식으로 자유전자가 불규칙하게 움직이는데 그때 에너지가 전달됩니다. 그런데 이런 자유전자 이동 있는 경우에는 이것이 훨씬 진동에 의한 에너지보다 큽니다. 그 양이 훨씬 크기 때문에 이 전기를 잘 전달하는 은, 구리, 알루미늄 이런 전기적인 양도체가 열도 잘 전달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이에 반해 우레탄 폼 같은 경우는 열이 이런 것에 비해서 아주 작죠. 0.016 이렇게 열을 거의 전달하지 못하는 물질을 우리는 단열재라고 얘기합니다. 인슐레이터 보온할 때 주로 많이 쓰죠. 단열재가 있고 없고는 아주 큰 차이가 되겠습니다. 공기와 같은 기체 같은 경우도 아주 열 전달이 작습니다. 그래서 창문에 예를 들면 이중 창문하는 그 이유죠. 이중 창문이 아주 요 두께가 얇으면은 대류는 거의 순환은 잘 안 일어나고 공기에서 열 전도로 일어나는데 두께가 아주 얇은 경우입니다. 이만큼 두께 크다 보면 막 공기 순환이 일어날 텐데 아주 얇은 경우는 따라서 유리 하나 있는 것보다 이중 유리 하면은 유리는 0.78인데 공기는 0.02 훨씬 작죠. 공기가 청이 중간에 있으면 공기청이 있으면 단열이 잘 되겠죠. 그래서 이중 창문 이런 얘기가 나오게 되는 이유입니다. 액체 또는 기체에서는 분자의 에너지는 고정되어 있지 않죠. 기체와 달리 고정되어 있지 않고 분자가 막 움직이죠. 분자 자체가
전체적으로 방안이 지금 공기가 정지되어 있다 하도록 기체가 입자는 막 움직입니다. 그것을 갖다가 우리는 랜덤 모션이라고 합니다. 불규칙한 운동 또는 회전 운동 뭐 등 진동도 있을 것이고, 근데 이 불규칙한 운동이 제일 크겠죠. 그래서 고온 쪽에 이 운동이 활발하니까 저온 쪽으로 가면은 에너지가 전달되겠죠. 물론 충돌도 하고, 자체가 움직이니까 에너지도 이동하고. 자, 기체 같은 경우는 온도가 상승하면, 온도가 올라가면은 분자가 활발하게 움직이겠죠. 영하 뭐 200 몇 도 잘 안 움직입니다. 이 랜덤한, 전체적으로는 정지하더라도 각자 막 움직이는데 온도가 높아지면 막 활발하게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더 잘 전달하겠죠. 따라서 기체 같은 경우 온도가 전달하면 더 잘 전달된다. 또 분자량이 작을수록 더 활발하게 움직입니다. 막 움직이는 게. 그래서 분자량이 작은 기체일수록 더 열 전도율이 크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두 가지. T에도 비례하고 분자량은 반대로 반비례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체의 열 전도율은 실험이나 분자 운동론, 기체 분자 운동론이나 실험에서 보면 이런 K는 절대 루트 T에는 비례하고 질량 분자량에는 반비례한다는 것을 알려져 있습니다. 액체의 경우는 쉽게 설명이 더 복잡해서 쉽게 설명은 불가능하고, 다만 측정해보면 액체의 열전도율은 보통 고체와 기체 크기는 중간에 위치하고요. 물질의 열전도율은 보통 고체 상태에서 가장 크고 기체 상태에서 가장 작고, 액체는 그 중간점이 되겠습니다. 액체의 열전도율은 물을 제외하고는 대개 온도가 증가함에 따라서 감소하는 그런 경향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지금까지 설명했듯이 온도에 따라 물질의 열전도율은 변합니다. 즉 K는 일반적으로 온도의 함수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 나중에 뒤에 우리 열전달을 해석할 때 온도 함수일 때와 일정할 때 K가 달라지겠죠. 식이. 이 온도차가 크면은 K 요걸 고려해서 온도에 따라 고려해야 되지만, 온도차가 그렇게 크지 않을 때는 평균 열전달 해석 일정하다고, K가 일정한 값을 가진다고 해서 해석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림 1에는 제로의 열 전도율을 측정하는 실험장치 계락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샘플, 우리가 보통 둥글게 이렇게 샘플이 있다면 어떤 굴이다. 똑같은 형태 두 개를 하나로 해도 되지만 두 개로 이렇게 만듭니다. 똑같은 형태로. 중간에 전열선을 설치를 해서 열이 발생돼서, 그리고 양쪽에는 단열재를 아주 두껍게 하면은 이쪽으로는 열은 오로지 이쪽 방향으로만 전달되겠죠. 1차원적으로. 이쪽으로는 전혀 전달되지 않으니까. 따라서 온도는 여기가 높고 낮고 이렇게 되죠. 그래서 그 다음에 위에는 냉각수를 온도 일정하게 동일한 상태로 흘립니다. 그러면은 이 부분 온도는 낮고 이 부분 온도는 낮고, 높은 온도에서 이쪽으로 열이 전달되겠죠. 그렇게 해서 동일한 지점에 두 군데에서 이렇게 열전대라고 온도를 측정하는 서모커플입니다. 해서 똑같은 길이, L이라면 길이, 그 다음에 온도 차이 델타 T를 측정하는 거죠. 델타 T, 델타 L 알면은, 이 면적은 뭐 당연히 아는 것이고, 그러면은 Q 닷 이퀄 마이너스 KA DT dx, 기울기를 델타 T와 L 구하면 구할 수가 있을 것이고, 면적 알고 Q 닷 알면 되는데, Q 닷은 여기서 전선에 공급되는 정기적인 에너지로부터 계산하면 되겠죠. 따라서 K를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래 위 두 군데 측정해서 그 K 값이 같다면, 근데 실험이기 때문에 오차로 나타나겠죠. 오차가 아주 작다면 실험이 제대로 된 것이고, 오차가 너무 크다면 틀린 것이고, 오차가 어느 정도 작다면 두 개의 평균 값으로 하면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열 확산율이라는 용어가 나타납니다. 열 전달에 있어서 열 전도율 K가 아주 중요한
물성치이지만 또 하나 중요한 물질의 성질은 열 확산율이라 그래가지고 알파는 로 C분의 K로 정의되는 열 확산율이 있습니다. 알파라는 게 아주 또 중요한 물성치가 되겠습니다. 단위를 살펴보면 요 단위 다 해서 살펴보면은 단위는 메타 제곱 퍼 S가 되겠습니다. 요 로 CP가 뭐냐면 단위 최적당 열 용량입니다. 보통 우리가 물질의 온도가 델타 T 상승했을 때 에너지 상승은 얼마가 되느냐면 이렇게 하겠죠. Q 에너지 Q는 MC 델타 T 뭐 이렇게 중고등학교에서 배웠을는지 모르겠습니다. 델타 E 원래는 내부 에너지 상승이나 델타 H 엔탈피 상승 이런 게 되겠죠. 어쨌든 소유되는 열은 전달된 열은 MC 델타 T가 되겠죠. 요거를 즉 1도씨 올라가는데 요거 MC 열 용량이라고 하죠. 요걸 열 용량 대문자 C로 표시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것을 MC를 단위 최적 부피로 나눈 것이 로 CP가 되겠죠. 부피로 나누면은 로가 되니까 로 CP가 단위 최적당 열 용량입니다. 따라서 알파는 뭐 일단 이렇게 외워야겠죠. 로 CP분의 K. CP는 정합 비열이 되겠습니다. 고체나 액체는 정합 비열이나 정적 비열이나 같고 보통 우리가 C 비율로 나타냅니다만 엄밀하게 이제는 연력학적 정의는 CP와 CV를 정의하죠. 그래서 실제 정의는 로 CP분의 K가 되겠습니다. 표 2에 여러가지 물질의 열 확산율을 나타냅니다. 이거는 로도 알고 C도 알고 K 알면 계산하면 되겠죠. 이렇게 상당히 작은 값을 나타내게 되겠죠. 자, 역시 각 모든 물질은 뭐 이런 값을 가집니다. 자, 그럼 열 확산율이 도대체 뭐 이렇게 알파는 로 C분의 K 얼마나 빨리 열이 확산되는 정도를 나타내는 성질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렇게 식으로 뭐 외우고 단순히 몇 글자로 이렇게 해서는 그 물리적인 의미를 정확하게 알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림 위와 같이 무한히 큰 평판 사이에 유체가 놓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초기에 20도씨를 합시다. 이 평판도 20도, 다 20도씨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20도씨. 이렇게 있을 때 어느 순간에 위평판을 갑자기 50도, 평판 전체가 또는 여기 유체의 온도가 갑자기 50도씨가 되도록 유지를 한다고 합시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기 온도가 높으니까 20도니까 열이 전달되겠죠. 열이 전달되면 또 어떻게 되겠나요?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아래쪽 유체의 온도는 20도에서 가까운 데는 빨리 20도에서 21, 2, 3 처음에 1초 후에 1초 뒤에는 여기는 그대로 20도로 있겠죠. 20도씨. 2초 뒤에도 20도씨로 있을 것이고. 그러나 시간이 한참 지나면은 점점 온도가 여기는 올라가겠죠. 온도가. 원래 처음에는 20도씨로 다 유지되다가 그 다음에 온도가 점점 올라가겠죠. 여기가 갑자기 50도씨로 유지하면 이런 식으로 이제 온도가 다 올라가기 시작할 겁니다. 이런 식으로. 전달될 테니까. 무한히 놔두면 다 밑에도 50도씨가 되겠죠. 자, 그럴 때 이 유체가 물과 공기인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어느 쪽이 열을 더 많이 전달하는가? 두 번째는 어느 쪽이 열을 빨리 전달하는가? 이 질문은 조금 애매해서 더 정확한 의미를 전달하기 위해 질문을 다음과 같이 하면 됩니다. 아래쪽 유체의 온도가 어느 쪽이 더 빨리 올라갈까? 여기 아래쪽, 여기 아래쪽 여기도 있죠. 물하고 공기가 있을 때, 하나는 물이고 하나는 공기가 있을 때 어느 쪽 유체가 물, 기체, 예를 들면 이 부분 더 극단적으로 제일 아래쪽이라 하죠. 아까도 얘기했죠. 이렇게 갑자기 온도를 올렸을 때 금방 0.1초 후에 여기가 온도가 변하지 않습니다. 언제 빨리 여기가 온도가 올라가기 시작하는가? 그런 질문입니다. 질문 1은 전달된 단위 시간당 전달되는 빼고 단위 시간당 전달되는 열 전달량을 묻는 것이고 또는 Q 닷 그 자체로 해도 되고요. 1초 동안
얼마만큼 열이 많이 전달되는가. 질문 2는 전달되는 속도를 묻는다. 어느 것이 열이 빨리 아래쪽으로 전달되어 나가는가. 그런 질문이 되겠습니다. 이 질문은 쉽죠. 어느 쪽 열이 많이 전달될까. 열 전도율이 크면은 Q 많이 전달되겠죠. 아까 앞에서 했죠. 금이나 은, 구리, 이거 지금 물과 유체를 얘기했지만 똑같죠. 고체인 경우도 금인 경우랑 아까 전에 우레탄 온도 바꿨다고 해서 이거 전달 안 되겠죠. 1번 질문 1에 대한 당연히 K가 크면 Q 마이너스 KA dt dx. K가 크면 K가 100 보면 훨씬 더 많이 전달됩니다. 쉽습니다. 근데 K를 비교해 보면은 물의 K가 공기의 K보다 훨씬 크니까 물에서 전달되는 Q 훨씬 큽니다. 더 많은 열이 이렇게 전달됩니다. 질문 2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할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하면은 사실은 앞에서 생각해 봤어야 됩니다. 지금이라도 스탑하고 여러분들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자, 기체가 훨씬 빨리 온도가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그 이유는 K는 전달되는 열은 물이 많지만 K가 크니까. 그런데 예를 들어 100이라는 전달됐다면 여기에 있는 유체의 온도가 올라갈 거 아닙니까? 여기 유체 온도, 예를 들어 여기가 50도시고 원래 20도시다가 여기 유체가 올라가는데 소모되는 에너지가 바로 MC 델타 T. 단위 최적당하면 로시 델타 T. 이게 로시가 크기 때문에 많이 소요됩니다. 그리고 나머지가 아래로 계속 전달될 텐데 이렇게 전달되는 비율은 훨씬 적다는 얘기죠. 거기에 반해서 공기 같은 경우는 여기에 전달될 때 전달되는 열량 자체는 작지만 여기 이 로시가 아주 작아서 여기 온도가 올라가는데 드는 연료량 단위 부피 단위는 워낙 작아서 금방 올라가는 거지. 그래서 일부는 여기 올라가는 데서 일부는 또 이렇게 빨리 올라가고 이렇게 열 전달이 됩니다. 따라서 공기 쪽에서 훨씬 더 빨리 전달됩니다. 이것을 갖다가 우리는 확산이라고 합니다. 확산. 온도가 쭉 퍼져나가는 거지. 퍼진다. 확산. 쭉 전달 이렇게 퍼져나가는 그것을 확산이라. 그래서 열 확산율이라고 합니다. 아까 설명한 물의 경우는 전달되는 전도열 전달이 크지만 연료량이 아주 크기 때문에 전달된 열은 그 위치에 있는 물의 온도 상승에 대부분 사용되고 아래쪽으로 전달되는 부분은 상대적으로 작아 열이 확산되는 속도는 훨씬 느리게 되겠습니다. 자, 열 확산에 대해서는 이제 열 전도율이라는 것은 전달되는 양, 물론 단위 시간에 1초당 그거 열 전도율이죠. 열 전달율이죠. 전도의 열 전달율 또는 K는 열 전도율, 열이 얼마만큼 잘 전달되는가. 그러니까 양을 나타낸다고, 물론 그것도 율이니까 단위 시간이죠. 그 양을 나타내는 데 비해서 열 확산율이라는 것은 이 온도 자체가 전달된 효과로 나타내는 온도 상승이 이루어지는 이 온도 분포가 얼마나, 그러니까 잘 확산되는가를 나타내는 그러한 수치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지금까지는 정성적으로 설명했지만 뒤에서 우리가 뒤의 챕터, 다른 장에서 열 확산 방정식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거 사용하면은 해석적으로도 우리가 설명할 수가 있겠고요. 다음 식은 1차원 열 확산 방정식이고 이 열 확산 온도가 어떻게 시간에 따라 변하는 걸 나타내는 방정식인데 여기에 바로 알파가 등장합니다. K가 나타나는 요 로시분의 K 이렇게 알파가 돼요. 요 알파에 따라서 온도 변화가 시간에 따른 온도 변화가 계산해 보면 알파가 클수록 확실히 빨리 전달된다는 것을 해석적으로도 우리가 뒤에서 다루게 될 것입니다.